굿모닝 인포맥스 2부 이번에는 주요 이슈를 심층 파헤쳐보는 경제 언박싱 시간입니다. 네, 3분기 실적 발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기업들이 속속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었는지 오늘은 연합인포맥스 이민재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자, 코로나 사태 때문에 경영 악화가 예상됐던 기업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분기죠. 이제 해제가 되면서 좀 반짝 실적을 기록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3분기에는 과연 어떨지 귀추가 주목되죠. 네. 저희가 이제 개별 기업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그 어떤 기업들이 어떤 실적을 거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한국거래소가 지지난주에 유가증권 시장, 그러니까 이 코스피와 그리고 코스닥에 각각 상장된 기업들의 실적 자료를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화면에도 나가고 있죠. 이제 12월 결산법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이제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결산을 하는 법인 회사들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별도 기준으로는 695개사고 연결 기준으로는 601개사를 분석했습니다. 네. 먼저 이제 그 종속 회사를 뺀 별도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살펴보면요. 695개 회사 중에 회사들에게 평균 3분기 영업이익은 이제 1년 전과 비교해서 네. 14.6% 줄었습니다. 그리고 당기 순이익은 14.6% 줄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를 빼면 네. 이제 영업이익이 25.42% 줄었고 당기 순이익은 19.3% 감소했습니다. 삼성전자의 그 비중이 좀 크니까 삼성전자를 보통 빼서 또 보거든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평균 부채 비율은 이제 76.53%를 기록했는데, 이게 작년 말보다는 3.86% 포인트 증가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적자를 본 회사들을 살펴보면 네. 총 695개 회사 중에 적자 회사는 139개 회사가 이제 적자를 본 걸로 나타났는데, 네. 이 중에 75개 회사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회사고요. 네. 새로 적자로 전환한 회사가 64개사입니다. 네. 네. 연결 기준 재무제표로 보면 이제 별도 기준으로 본 것보다는 조금 더 상황이 나은데요. 네. 601개 회사의 이제 평균 영업이익이 오히려 24.5%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를 더 잘한 거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당기 순이익 자체는 12.35% 줄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당기 순이익은 이제 영업이익에서 법인세 같은 그런 비용들을 뺀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도 그 연결 기준으로도 삼성전자를 빼서 보면 영업이익이 0.13% 조금 오르고, 그런데 이제 당기 순이익은 여전히 18.6% 줄었습니다. 그리고 적자를 본 회사도 601개 회사 중에 이제 118개 회사가 적자를 봤는데, 이 중에 66개는 계속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거고, 52개는 새로 적자를 본, 그러니까 적자 전환한 회사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가 거래소에 전화를 해서 그 관계자에게 확인을 해보니까 네. 그 지지난주 3분기, 그러니까 지지난주까지 3분기 그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기업들 중에서 네. 9개 상장사가 이제 부분 자본 잠식 상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 자본 잠식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손실 말고, 그러니까 순이익을 내서 네. 그 잉여금이 이렇게 현금이 쌓여야 되는데, 네. 그 적자를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잉여금이 쌓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를 봐서 자본금을 계속 깎아먹고 있는 겁니다. 네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자본 잠식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면은 그럼 우려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건데, 어떤 업계의 실적 우려가 좀 가장 안 좋았다고 판단이 됐었나요? 네네. 그 지금 우리가 이제 항공사 실적에 조금 이제 주목을 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2분기에 말씀해 주셨듯이 거리두기 제한이 이제 해제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리고 저 해외 여행도 이제 우리가 풀렸고요. 우리는 조금 늦긴 했지만 이제 입국할 때 입국 PCR 검사 의무도 없어지고 이게 자율 검사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확실히 항공사 수익이 조금 좋아지기는 했는데, 네. 실적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자본 잠식률이 높아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지금. 상장된 회사들은 네. 이제 분기마다 그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네. 이제 1분기와 3분기에는 분기 보고서를 한 번씩 제출을 하고, 네. 2분기에는 반기 보고서, 그리고 4분기에
이제 사업 보고서라는 걸 제출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제출한 거는 이제 3분기 분기 보고서고요. 그래서 이제 상장이 안 된 회사들은 분기 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으니까 이건 이제 빼놓고 네. 우리가 이제 분기 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부터 살펴보면 아시아나 항공이 3분기에 흑자 전환했습니다. 예. 네. 그런데 자본 잠식률이 50% 넘는 걸로 나타났고요. 네. 아시아나 항공이 2019년에 관리 종목이 해제됐었는데 네. 이제 다시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비용 항공사들, 그러니까 LCC들 실적을 한번 살펴보면 네. 이제 티웨이 항공 그리고 아시아나 항공의 그 자회사인 에어 부산이 3분기에 이제 부분 자본 잠식 상태인 걸로 나타나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한항공 자회사인 진에어는 그 분기 보고서를 제출할 때까지는 그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는데 뭐 탈출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비상장사 중에서는 그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그러니까 지역 거점으로 하는 회사들이 있는데 네네. LCC 중에는 네네. 근데 얘는 특이하게 이제 인천공항이 거점입니다.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LCC인 에어프레미아가 이제 작년 말 감사 보고서를 기준으로 얘네들은 이제 그 비상장사니 감사 보고서를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네, 감사 보고서 기준으로 이제 부분 자본 잠식 상황인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아시아나의 그 또 다른 자회사인 에어 서울 그리고 청주 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에어로 K가 이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올해의 경우에는 그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플라이 강원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으로 완전 자본 잠식인 걸로 나타났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한항공 그리고 AK홀딩스의 LCC 자회사인 제주항공 정도를 제외하면 네. 사실상 우리나라에 있는 웬만한 항공사들 재무 건전성은 다 위기 상황이라고 봐도 그러네요. 네,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 산이 높으면 골이 깊다 그랬나요? 이 항공운송 업계가 한때는 실적이 굉장히 좋아서 투자자들도 가까운 막 굉장히 주시하고 했었던 종목들인데 네, 맞습니다. 분명히 이제 2분기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여행 수요가 늘고 물동량 늘었을 텐데 왜 자본 잠식 우려까지 나오는 건가요? 3분기 수익이 그러니까 나쁜 건 아닙니다. 네. 장사를 잘 하기는 했는데요. 연초에 이제 환율이 좀 급등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 그러면서 그리고 또 회계 기준이 변경되는 일도 있었고 그렇게 네. 하면서 그 환차손 같은 영업 외 손실이 많이 잡혔습니다. 예. 이 환차손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환차익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그렇겠죠. 말 그대 한자를 그대로 풀이를 해보면, 그러니까 환율 차이에 의해서 손해가 난 것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공기를 빌려오면 네. 그 임대료를 달러로 지불을 해야 되는데요. 아, 네, 이런 달러 부채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 가치가 이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환율이 오르면 그 부채를 우리 원화로 환산한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렇죠. 네, 손해가 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엄경화 신영증권 운송부문 애널리스트와 이제 통화를 했는데, 네. 그 통화 내용을 먼저 잠깐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에 해외여행이 풀리면서 이 항공업계가 가장 수혜를 볼 걸로 업계에서는 기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항공사들 그 자본 잠식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라서 외화 부채 평가 손실이 발생하면서 네네. 영업의 손실이 가중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원래 저가 항공사들은 네. 항공기를 직접 도입하지 않고 네. 운용 리스로 사용하기 때문에 임차료를 지불하고 영업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 기준을 썼었는데 네네. 2019년에 리스 회계 제도가 변경되면서 네네. 항공기를 리스 자산과 리스 부채로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네. 이 부채가 보통 달러 부채인데요. 네.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면서 부채 평가 손실이 발생한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을 보면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영업 수익을 좀 냈고요. LCC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적자기는 하지만 그 손실 폭을 좀 줄이기는 했는데, 영업 외 손실이 뭐 결국 마이너스로 작용했다는 그런 의미죠. 혹시 4분기의 항공업계 전망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본 노선이 취항이 자유로워지면서 네네. 국제 노선 취항 가능 지역이 이전보다 좀 늘어난 상태인데요. 네네. 항공사들이 거의 총력을 다해서 운영을 재개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네. 그래서 여객 부문에서 이제 저가 항공사들마저도 아마 이익으로 전환하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네. 하지만 그동안에 이제 누적 손실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많은 이익이 나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지금 전체 국제 여객이 코로나 이전 대비 한 42%
정도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네. 연말까지는 이 수치가 한 50% 정도로 올라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역시나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누적된 손실이 아무래도 이제 좀 문제가 된다는 거고 어떤 말씀 좀 이어가시려고 하시죠? 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면 네. 이제 IFRS라는 국제 회계 기준이 있는데 네. 그 IFRS를 이제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항공기를 우리가 빌려오면 네. 그동안은 임대료, 그 임대 비용만 이제 손실로 잡혔었는데 네. 그 국제 회계 기준, 그러니까 IFRS 16이 도입된 이후에 네. 그러니까 임대 비용, 리스료 말고도 이제 리스 계약이 끝날 때 뭐 항공기를 원상복구하고 이제 그런 비용들이 있는데 네. 그런 각종 비용들이 다 부채로 잡히게 된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가뜩이나 원래 달러 부채가 또 많아졌는데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로 환산한 부채도 뛰었죠. 네. 거기에 돈이 부족해서 돈을 빌려와야 되는데 빌려오는 것도 달러로 빌려와야 되니까 그렇죠. 네, 이제 이중 삼중으로 그 이중 삼중고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도 인터뷰 중에 대한항공사의 경우에는 어쨌든 영업이익을 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구체적으로 그 대한항공 또 아시아나항공은 어느 정도의 영업이익을 냈나요? 네,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둘 다 3분기에 정말 장사를 잘하긴 했습니다. 예. 분기 보고서를 살펴보면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별도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실적들을 뺀 건데, 네. 그러니까 7, 8, 9월 3분기 그 3개월 동안 네. 2,300억 원 조금 안 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자회사 실적을 이제 반영한 연결 기준으로 보면 네. 2,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정도입니다. 이 자회사들인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조금 실적이 부진해서 그렇고요. 이게 6분기 연속으로 흑자를 낸 건데, 네. 물론 이제 해외여행 수요가 좀 많이 회복이 되고 해서 그런데 실제로 여객 매출만 보면 1년 전보다 4배가 늘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제 환율 때문에 아시아나도 환차손이 생기면서 예. 이제 영업이익에서 세금 같은 걸 뺀 그 네. 당기 순손익은 네. 적자를 봤는데요. 음. 그 당기 순손실 규모가 별도 기준으로 1,700억 원대입니다. 그리고 연결 기준으로는 3,000억 원에 육박하고요. 네. 그 대한항공을 살펴보면 3분기에 이제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 8,000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전하고 비교하면 2배가 네. 뛴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대한항공하고는 조금 다르게 네. 아시아나는 장사를 잘했어도 지금 자본 잠식 상태인데 네. 에어서울과 이제 에어부산을 자회사로 갖고 있는데 이 자회사들의 연결 기준으로 해서 보면 그 자본 잠식률이 64%나 되고요. 네. 별도 기준으로 봐도 이 9.5%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 자회사 연결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무려 1000%가 넘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환율이 오르면서 환차손이 커진 영향이 좀 컸습니다. 그렇군요. 네,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직 완전 자본 잠식 상태까지는 아닌데 네. 이제 일각에서는 앞으로 재무 상태가 더 나빠질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제 9월 말 연결 기준으로 자본 총계가 1,000억 원 조금 넘는 수준인데 네. 갚아야 될 영구 전환사채가 1조 원이 넘습니다. 네. 그러니까 매년 이자 비용으로만 이제 수천억 원이 나가는데 네. 그 달러원 환율이 오르면서 이 이자 비용도 같이 늘어났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시아나 측에서는 그 환율만 안정되면 뭐 자기들 재무 구조는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해명을 했는데 아시아나는 또 문제가 기업 결합 이슈도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아시아나가 유상증자로 자금 지원을 받으려고 했는데 아. 네, 대한항공이 1조 5천억 원어치 주식을 사주면서 이제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이제 기업 결합이 승인돼야 네. 그 유상증자를 진행할 수 있는 건데 그 두 회사의 기업 결합 승인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지연되고 겁니다. 있죠. 네. 이제 영국에서 심사를 보류하겠다고 했고요. 네. 그리고 미국도 추가 심사를 하겠다고 그 심사 기한을 이렇게 연장했습니다. 음. 그러니까 원래 이번 달 중으로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한 번 더 미뤄지면서 네. 언제 끝날지도 이제 알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합병이 더 지연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고요. 그렇군요. 이 대형 항공사들도 마찬가지고 소형 저비용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원래 항공사들의 영업이익이나 뭐 실적이라는 게 이제 여객 부분이 있고 카고 부분, 화물 네, 부분이 화물 있잖아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두 개가 다를 텐데 여객 부분은 제가 보기엔 아직 회복이 완전히 안 되고 있어요. 당장 저만 해도
코로나 이후에 출장도 해외여행도 안 가봤으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앞으로는 여객 수요는 좀 늘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이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이 되면서 실적도 좋아질 것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3분기에는 어떻습니까? 저가 비용 항공사들은 좀 위기 탈출에 성공을 하는 느낌인가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대형 항공사들이 돈을 잘 번 이유는 화물 수요가 조금 뒷받침이 됐었는데요. 예. 이제 여객 수요가 당연히 늘어나면 실적도 좋아지겠죠. 그리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그 저비용 항공사, 그러니까 LCC들이 흑자 전환은 못했지만 이제 적자 폭을 줄이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네. 연합인포맥스 단말기에서 재무제표 화면을 확인을 해서 보면 별도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7, 8, 9월 3개월 동안 제주항공이 그 적자를 이제 615억 적자를 냈습니다. 네. LCC 중에 제일 많이 냈고요. 에어부산이 332억, 그리고 티웨이 항공이 323억, 네. 진에어가 174억 적자입니다. 네. 물론 그 적자긴 하지만 이제 과거하고 비교하면 네. 나아지긴 한 건데 문제는 자본 잠식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그 자본 잠식률이 102%인데 완전 자본 잠식 위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앞에서 이제 설명을 조금 설명이 부족했는데 그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자본금을 깎아먹고 있을 때 네. 깎아먹는 중에는 네. 우리 부분 자본 잠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리고 완전히 자본금이 이제 바닥이 나서 네. 그 자기 자본이 마이너스가 되면 완전 자본 잠식이고요. 그렇죠. 네. 완전 자본 잠식까지 가기 전에 이제 자본 잠식률이 50%를 찍으면 거래소의 관리 종목이라는 거에 이제 편입이 됩니다. 네. 네. 그렇게 관리 종목이 지정되면 뭐 일이 있을 때마다 거래소가 마음대로 뭐 거래도 정지시킬 수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관리 종목이 되면 또 이제 돈을 우리가 빌려서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는 이제 매수하는 경우를 미수거래라고 하는데 이런 미수거래나 뭐 신용거래도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자본 잠식 상태가 이제 계속되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고요. 네. 네, 2년 연속 50%를 넘거나 네. 자본 잠식률이 네. 완전 자본 잠식 상태가 되면 이제 증시에서 퇴출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LCC의 경우에 그 진에어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그러니까 자본 잠식률이 102%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 완전 상태인 자본 거죠. 잠식이네요. 그런데 이제 영구채, 아까 말씀드린 그 영구채, 그러니까 신종 자본증권을 발행해서 완전 자본 잠식을 피하게 됐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그 영구채라는 거는 이름 그대로 영구한, 그러니까 만기가 없는 채권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채권에는 만기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 만기일에 원금을 돌려줘야 되죠. 네. 그런데 이 채권은 만기가 없어서 영구채라고 부르는데 네. 정확하게 얘기하면 만기가 있기는 있는데 네. 그 만기가 30년 이상으로 길고 그렇죠. 또 계속 그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상 뭐 만기가 없는 것 같다 해서 영구채고 그래서 우리가 회계 장부상에 영구채를 그러니까 사실상은 부채인데 네. 이걸 이제 자본으로 자본으로 넣습니다. 아. 그러니까 진에어는 영구채를 발행했으니까 네. 자본이 조금 많아지게 보이는 거고 그렇죠. 그 자본 잠식 상태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서는 피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리고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회사인 그 AK 홀딩스로부터 이제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네. 유상증자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주식을 발행해서 모회사가 사는 구조인데 네. 이걸 하려고 이제 모회사는 1,300억 원짜리 교환 사채까지 발행했습니다. 이 자금 지원을 해주려고. 네. 네. 그리고 현재 LCC 중에는 이제 완전 자본 잠식인 곳이 3곳이 있는데 플라이 강원, 에어 서울, 에어로 K입니다. 얘네들은 이제 최근에 국토교통부가 재무구조를 개선하라는 행정지도 조치라는 걸 내렸는데 네. 그 재무구조 사업 개선 명령을 내리기 전에 하는 겁니다. 만약 재무구조 개선을 계속 안 하면 이제 국토부가 사업 개선 명령을 결국 내리게 되고요. 이런 사업 개선 명령을 받았을 때 2년 안에 자본 잠식률을 50% 이하로 못 맞추면 사업자 면허가 취소되거나 네. 6개월간 사업 정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네. 항공업계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저는 코로나19에 의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환율의 등장, 네. 환율의 영향이 치명적이었다는 생각보다는 생각이 컸다는 드네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앞서서 그 거래소에서 9개 상장사의 부분 자본 잠식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회사들의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궁금한데요.
네, 이제 항공사 외에도 다양한 업계 자본 잠식인 회사들이 분포돼 있었는데요. 예. 뭐 KR 모터스나 TBH 글로벌, 금호타이어, 옛날 이제 한진중공업이죠. HJ중공업, 평화산업, 아센디어 같은 회사들이 이제 부분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50%는 자본 잠식률이 50%가 안 돼서 일단 관리 종목 지정 기준에 해당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특이한 게 이제 한화손해보험인데 한화손해보험은 지금 표면적으로 이제 93.3% 잠식 상태입니다. 네. 그러니까 거의 완전 자본 잠식 상태에 가까워졌는데 네. 이제 회사 측은 이제 연말이 아닌 또 3분기 기준일 뿐이고 네. 또 채권을 재분류하면서 그 기준이 바뀌면서 이 착시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해명을 하기는 했습니다. 네. 또 이제 새 국제 회계 기준인 뭐 IFRS 17이 적용이 되면 자기 자본이 늘어나서 뭐 자기들 자본 상황이 더 좋아질 거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업종 가리지 않고 이제 실적이 이렇게 안 좋은 기업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가 이어지면 굉장히 전체 경제, 거시 경제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사실인데요.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이에요, 무조건. 실적이 좋아져야 되는데 4분기 아까 뭐 애널리스트 얘기도 들었지만은 4분기 실적 전망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4분기 항공사들 같은 경우에는 달러원 환율이 좀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외환 관련 손실이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자본 잠식률도 자연스럽게 낮아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리고 LCC의 경우에도 이제 지난달 10월부터 일본 노선이 본격적으로 늘어나면서 여객 수요도 더 이제 빨리 회복될 수 있다고 전망되는데 네. 하지만 이 산업계 전반으로 좀 확대를 해서 보면 네. 기업 재무가 악화하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 지적이 나옵니다. 네. 일단 내년 경기 침체가 심해지면 영업 활동으로 벌어들이는 그 현금 유입이 줄어들 거고요. 네. 또 연말 결산 시즌을 앞두고 있는데 그 자금 시장 경색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 네. 구조 조정의 이제 대상 기업들이 늘어날 수도 있는데 네. 네. 전문가들은 내년 한 2, 3분기 정도를 한계 기업이 본격적으로 그 발생을 하는 시기로 봤습니다. 한계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사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3년 연속 이자 보상 비율이 100% 아래거나 네. 영업 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좀비 회사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이게 쉽게 말해서 돈을 못 벌고 벌어놓은 돈을 계속 까먹고 있거나 예. 벌고 있어도 매달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로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하는 회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년 2, 3분기까지 좋아지지 못한다면은 글쎄요, 뭐 구조조정 이야기 아찔한데요. 당국에서도 뭔가 좀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좀 어떤 입장인지도 궁금합니다. 네, 원래는 자본 잠식 기업들은 이제 관리 종목으로 다 지정이 돼야 되는데 네. 일단 거래소가 재무 상태가 나빠진 그 상장사들을 퇴출하는 기준을 이제 완화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장사 퇴출 기준 합리화 방안이라고 해서 이제 기업 부담 완화와 투자자 보호 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걸 당장 다음 달 초부터 바로 적용을 하기로 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단 이번 달까지는 재무 관련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 기업들은 네. 형식적으로만 퇴출 대상이 됐었고요. 퇴출되진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달부터 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데 네. 이렇게 실질 심사라는 걸 통해서 상장 적격성을 만약 인정받으면 네. 이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겁니다. 네. 전체적으로 여튼 제가 좀 아까도 언급드렸지만은 실적이 올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내년 전망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거시경제 상황이 좀 달라진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같습니다. 연말 올해 전체적인 연간 실적에 대해서도 나오면 좀 추정치가 나오면 이민재 기자가 좀 잘 정리를 해서 내년 전망까지 좀 다음 기회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때 출연해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예, 깊이가 다른 경제 뉴스 연합뉴스 경제TV 경제 언박싱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경훈 성유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